안녕하세요. 여러분들 8주차 3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양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카카오가 안 되고 다음 메일이 안 되고 사실은 제가 주말에 동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카카오 메일이 안 열려가지고요. 제가 이 중간고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음, 확인할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지난 학기처럼 작년처럼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고사 1차시, 2차시로 끝내고 3차시는 과제를 내면 오프라인에서 과제 낸 거를 가지고 출석 체크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학기는 또 바뀌었대요. 이게 매 학기마다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오늘 학교에 가서 학교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메일이 안 열려서 중간고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예전대로 했다. 그래서 2개만 올렸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3개를 다 올려야 된대요. 3차시를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결석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도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3차시를 꼭 들어야 되는데 새로 3개를 다시 찍자니 너무나 번거롭고 해서 그냥 3차시를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 뭐 1차시, 2차시 뭐 이미 과제도 다 나갔고 설명도 했고 그래서 이 3차시 수업은 그냥 전체적인 입체파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요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과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다음 한 메일을 하다 보니 한 메일이 지금 오늘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언제 열릴지가 몰라서 제가 메일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토요일 날 확인을 하고 일요일 날 촬영을 항상 하고 일요일 날 올리거든요. 근데 토요일부터 안 되고요. 일요일도 안 됐었고 오늘 월요일 오늘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학교에다가 알아보고 3자시만 따로 이거 추가적으로 올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 그래도 수업을 좀 충실히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입체파에 대한 얘기를 이게 그 사전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짚으려고 합니다. 입체파라고 하는 거는 이 문화어로는 립체파라고 읽고요. 큐비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서양 미술 표현 양식의 하나를 일컫는 거고요. 이 입체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큐비즘, 입체주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셨죠? 보통 우리가 이제 19세기 후반 인상주의부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대미술의 시점이라고도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보통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인상주의를 대표해서 근대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 폴 세잔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잔은 뭐라 했어요? 자연의 모든 것은 원기둥, 구, 원뿔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물에 대한 이러한 독창적인 예술적인 인식 태도는 20세기 미술의 새로운 문을 열어서 이 입체주의 미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게 누구예요? 세잔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미술의 입체파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이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그림 방식들이 많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9세기 전, 뭐 18세기, 17세기에는 그런 그림들이 별로 없었죠. 그 전의 그림들은 어떤 그림들이 많았어요. 빛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순간 포착을 하는 그림들이나 아니면 너무나 사실적으로 사진이랑 똑같이 실물처럼 그리는 그런 그림이었다면
이 19세기에 와서는 이 기계문명이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게 화가들의 이 기법들이나 이 관점들이 바뀐다는 거죠. 인상주의에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세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입체주의 미술의 창시자인 누구죠? 피카소죠. 그래서 피카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유일한 스승 세잔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여러 가지 형태를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상으로 환원하고 사물의 존재성을 2차원의 타블로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세잔은 똑같은 위치에서 정물을 수십 개를 많이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어요? 이 풍경이고 집이고 다 어떤 것들을 그려요? 원뿔, 그죠? 뭐 아니면 구, 기둥, 삼각형, 사각형 그런 형태의 그런 모르죠? 그런 원뿔, 구, 기둥 이런 도형 이런 것들을 해서 그림을 시작해서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입체파의 영향을 받겠죠. 제가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페르낭 레제, 그 다음에 조르저 브라크는 얘기했죠. 앙리 마티스 다 얘기했죠. 프랑스, 쿠프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들러네 얘기했죠. 그리고 피카소와 함께 이런 입체주의 예술 등을 전개한 대표적인 예술가들입니다. 이게 입체파의 대표적인 예술가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말고도. 근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몇몇 사람들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한두 명을 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입체파, 큐비즘, 세잔의 이런 기하학적인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대상을 분해하고 재구성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 입체파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피카소의 아브이뇽의 처녀들, 브라크의 정물, 레제의 서커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입체파는 또 뭐라고들 얘기하냐면요. 파괴로 창조한 미술 모험가들, 입체파 한눈에 이런 타이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창조의 모든 행위는 파괴에서 시작된대요. 그래서 우리 피카소 천재화가로 알려졌죠. 이 피카소를 비롯해서 입체파 화가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했던 그런 전통 회화 방식을 과감히 파괴하고 이 추상 미술 등 20세기 다양한 미술 창작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한 게 지금 요 입체파 큐비즘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현대 미술 역사 속 모험은 입체파 화가들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예. 입체파의 그런 기원은 이 아프리카 언시미술가고요. 후기 인상주의 대가이자 근대 회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누구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세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폴 세잔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것들이 시작으로 해서 입체주의의 기원이 생겼고 또 세잔과 언시미술을 여는 것도 세잔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시장 벽에 붙은 세잔 그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카소는 그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입체파 작가들에게도 세잔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세잔의 풍경화를 통해서 입체파의 태동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 로베르 들론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높이가 5m래요. 엄청 크겠죠? 5m면. 이 로베르 들로네하고 소니아 들로네 부부의 이 리듬이란 시리즈로 이 파리 시립 근대 미술관에 80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해외로 나와서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로베르 들로네와 그의 아내 소니아는 화면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고자 선명한 이런 원형들 있죠. 원형의 선과 율동감이 느껴지는 색채를 사용해서 감각적이고도 환상적인 이런 화풍을 구축했다고 얘기합니다. 1938년 당시 회화 작품으로는 드문 압도적인 크기와 화려하고 율동적인 색채 구성으로 입체파 회화의 절정기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림들이 없었죠. 그죠? 보통은 이제 회화지만 뭐 풍경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정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화면에 지금 이런 원형의 선과 율동감이 느껴지는 이런 원색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게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현대미술 19세기 이후에 와서부터 이런 색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이런 원, 구, 뿔, 이런 도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표적인 게 김한기 화백이죠. 예. 그 사람도 이렇게 점점점점 가지고 아주 큰 작품들을 많이 그렸죠. 예. 지금 이렇게 큽니다. 이게. 그래서 로베르 들론의 리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1938년에 그렸어요. 예. 이렇게 해서 5m, 5m면 5m 곱하기 한 6m 정도 되네요. 이 작품이. 그럼 사람이 뭐 이 정도 되겠죠? 엄청 큰 이런 작품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파블로 피카소의 남자의 두상입니다. 이렇게 남자의 두상을 입체적으로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었죠. 예. 그리고 이거는 조르조 브라크의 여인의 두상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 두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여인의 두상이고 하나는 남자의 두상이다. 그래서 피카소하고 조르조 브라크의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이 남자의 두상,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브라크의 여인의 두상, 이 두 개가 다 입체파의 거장으로 불리는 두 화가의 서로 다른 매력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남자의 두상에서는 이 남자의 코, 그리고 이런 파이프, 그쵸? 파이프들, 잘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입체파들이라서, 그죠? 네. 그리고 파이프 형태만 알아볼 수 있을 뿐, 뭐예요?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쪼개쪼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겠죠. 음, 그만큼, 이렇게 쪼개고 쪼갰다는 것은, 뭐죠? 대상을 극단적으로 해체하고 재조합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이것들을 아마,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조각조각을 만들어서 그거를 흩쳐놓고 다시 그것들을 조합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아마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이렇게 형태를 사실적이지 않는 이런 그 형태,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파 큐비즘의 화가들은 다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피카소가 이 무용이라는 것들을 그렸는데요. 이것도 2m가 훨씬 넘는데요. 이것도 이게 5m가 넘는 작품, 80년 만에 해외 나들이 피카소의 작품으로 모래와 유화, 물감으로 그린 르비우 마르쿠스병이래요. 이게 그리고 이 술병은 제가 못 찾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옆에 있는 게 뭐냐면 테피스트래요.
카펫 있죠, 카펫. 그겁니다, 이게. 이게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놓은 직물이래요. 그래서 무용이라는 건데, 이게 이 세 명의 인체를 극단적으로 변형을 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죠. 이것들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되게 입체파의 형태를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재밌게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용을 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포즈를 취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조세프 페르낭 앙리 레제. 페르낭 레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기계 문명, 미학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림들이 다 기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페르낭 레제는 이 노르망디에서 출생했대요.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그리고 인상파 마티스, 그 다음에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1911년경 입체파 운동에 참가하게 돼서 현대 추상화의 길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계적인 동적 미를 흡수해서 명쾌한 구도로 정물, 인물을 그렸습니다. 뒤에 무대장치와 영화에도 관심을 가져서 순수 영화를 재창함으로써 전위 영화의 길을 열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1930년대부터는 이 곡선을 자주 사용하고 동적의 구도를 취해서 심리적인 표현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런 결혼식, 아담과 이브, 트럼프 놀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도 합니다. 프랑스 화가이자 조각가인 이 페르낭 레제는 세잔이 사후 1년 뒤 1907년 개최된 대규모 이 회고전에서 큰 감명을 받고 1910년 입체파의 미술활동에 이제 참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 페르낭 레제는 입체주의 양식에 기반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런 표현 기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입체주의라는 명칭을 탄생시킨 이 루이스 보렐이 투비즘이라고도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 페르낭 레제는 이 카드놀이하는 병사들 이것들도 단순화된 색채와 원형통의 추상적인 형태들이 구성된 인물에 초점을 맞춘 투비즘, 큐비즘이 아니라 투비즘이라고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 문명 시대의 예술, 즉 다이너미즘이라고도 이렇게 암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기계적 발레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이 영상의 리드미컬한 운동을 극도로 발휘해서 영화의 시각적 순수화를 목표로 하는 1920년대 피어사 영화, 순수 영화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화는 그네를 타는 여성, 시계추의 양복 운동, 놀이기구의 회전, 기계장치의 폭발적인 운동, 숫자와 기호, 마네킹, 여성의 다리, 포도주병 이렇게 분절적 이미지들을 다중 노출시키기도 하고 클로즈업 하기도 하고 반복 쇼트 하기도 하고 컷아웃 애니메이션이라도 하고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가속 몽타주 기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최근에도 유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실험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그림들을 보면 기계적인 느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이것들도 건축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런 장면들의 그림들을 이렇게 입체적인 표현으로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건축 공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공을 가진 어린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 그 전에 그림들을 보면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근데 이 입체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한 이런 기법으로 이러한 이미지들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계적인 미학적인 이런 이미지들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계 문명의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한 이 페르낭 레제는 작품 속에서 특히 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평범한 민중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후반기에 들어서는 이 회화 작품 외에도 걷고 있는 꽃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킹 플로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베네수엘라 중앙대학 벽화, 이게 이 베네수엘라의 이 중앙대학 벽화에 이 그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야외 조각, 벽화, 모자이크, 스테인드 글라스 등 공공적 장소에도 아주 다양하게 폭넓게 이런 작품 활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짧게나마 이 큐비즘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좀 이렇게 안 했던 부분들이나 뭐 겹쳐지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정리를 했고요. 다시 한번 이 중간 과제는 이 과제방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이 과제 기간은 아마 이게 듣는 거는 아마 11월 2일까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제는 그 전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11월 2일이 아닙니다.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10월을 제가 알기로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날짜 잘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 주제는 지금 큐비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난 2차 시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비즘의 조형적인 특징으로 표현하기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 보통 학습 목표를 이해했는지, 디자인적 사고는 어떻게 했는지, 이미지들은 어떻게 연장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어떤 표현을 했는지 그것들을 체크해서 봅니다. 이것도 아마 2차 시에서 보여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제를 하나를 정해서 아니면 작가를 하나를 정해서 나만의 독특한 이런 관점에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그 피카소를 연상하게 했죠. 그래서 얼굴의 골격을 뭐 면을 재해석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얼굴들을 가지고 몇 가지 색으로 독특한 이런 조형 이미지 표현을 하셔도 되겠죠. 또 이거는 이제 명가석을 재해석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독특한 조형 이미지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앞모습과 옆모습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하기 나름이죠. 뭐 이렇게 면을 잘라서 내 얼굴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입체적인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2차 시에서도 아마 설명을 해줬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면과 색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림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만들어도 돼요. 사실은 종이접기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상자 같은 거를 우드라 뭐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죠. 뭐 수수깡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접으면서 이것들을 사람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꽃의 형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드셔도 된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여자가 뭐 이렇게 입는 뭐 이렇게 이제 눈만 이렇게 보이죠? 코 이런 형태 여기도 여자가 있죠? 뭐 이런 식의 그 정확하게 보이진 않죠. 어떻게 추상적인 이미지에 입체파가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큐비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면 처리로 색과 면으로만 아예
추상적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예. 또 이렇게 종이접기로 하셔도 되고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을 하셔서 하셔도 돼요. 컴퓨터 그래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비즘 주제를 여기다가 다양하게 여기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꼭 여기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꼭 이름을 써주세요. 앞에도 제출할 때 쓰지만 여기도 꼭 한 번씩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들은 써줬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PPT에다가 해서도 되고요. 안 쳐도 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한글 파일에다가 줘도 됩니다. 그리고 재료도 자유롭게,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3차시 수업을 제가 올려드니까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